여러분, SNS 게시물 하나가 과연 어떻게 국제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하나가 불러온 엄청난 외교적 파장,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SNS 정치의 리스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이 된 바로 그 SNS 게시물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어떤 외교적 후폭풍을 몰고 왔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 방식을 소위 트럼프식 정치라는 틀에서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이 우리 국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모든 논란을 촉발시킨 바로 그 SNS 게시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게시물 하나에서 모든 게 시작됐죠. 4월 10일,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 군인과 관련된 한 영상과 함께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안부, 유대인 학살, 정말 민감하고 무거운 단어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포스트가 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파격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한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주장의 사실관계였죠. 이 대통령 스스로도 이게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정작 공유한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세요. 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아이가 아니라 무장대원이었고요. 사건 시점도 최근이 아니었죠. 결국엔 검증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왜곡된 정보를 대통령이 직접 확산시킨 셈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게시물 하나가 올라오자마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외교 갈등으로 비화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정말 즉각적이고 또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외무부에서 바로 성명을 냈는데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를 경시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주한 이스라엘 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소리를 같이 냈죠. 국가 원수가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안 한 건 너무 경솔하다. 이게 양국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거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날이었죠.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픈 법이라면서 자신의 발언이 어떤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였다는 취지로 반박을 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에 실망스럽다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땠을까요? 청와대와 외교부가 나섰는데요. 이건 특정 국가를 공격한 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폭력은 안 된다라는 도덕적 원칙을 말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진위를 오해했다. 여기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국내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걸 바로 기회로 삼았죠. 아니, 가짜뉴스를 근거로 외교 참사를 일으켜놓고 내용이 좀 다르니 다행이다. 이게 말이 되냐? 대통령의 처신이 너무 가볍다면서 외교적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한 해프닝, 하나의 실수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걸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리더의 소통 방식이라는 패턴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트럼프식 SNS 정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복잡한 외교 채널이나 언론을 싹 건너뛰고 SNS로 직접 대중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이죠. 근데 그 메시지가 종종 즉흥적이고 검증도 안 된 채로 지지층을 모으고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이런 직접 소통 방식으로 재미를 본 적이 많습니다. 특히 국내 문제, 부동산 정책 같은 데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꽤 성공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스타일이 국제 무대로 옮겨오니까 정반대의 결과,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월에도 캄보디아 관련해서 비슷한 논란이 있었죠. 현지어로 자극적인 글을 올렸다가 외교적 항의를 받고 결국 삭제했잖아요. 이건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전략일까? 아니면 미숙함일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다 계산된 전략적 행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 중인 미국-이란 협상 같은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거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건 그냥 위험천만한 외교적 실책이라고 경고합니다. 전략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아주 날선 비판도 나오고요.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 제기하는 위험 요소들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첫째, 경제적인 리스크. 유대계 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한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둘째, 외교적 리스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미국이잖아요. 이 중요한 한미 동맹에 미세한 균열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식의 문제인데요. 똑같은 돌발 발언이라도 미국 대통령이 하면 전략인가? 하고 보지만 한국 대통령이 하면 외교적으로 미숙하네 라고 보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행동, 과연 전략적 포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외교적 미숙함으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SNS를 통한 즉흥적인 소통이 일상이 된 시대에 한 나라의 리더가 쏟아내는 말의 무게와 그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 누가 또 어떻게 져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